알뜰맨, LNF가 테슬라에게 납품을 한다는데 LNF의 모멘텀은 어떻게 될까? 이걸 그리고 사야 해 말아야 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구 우리 딸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예전부터 LNF를 매수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선침해를 해서 여러분들 이거 막 사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시총 높은 것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작전주로 활용될 그럴 부분도 아닐 뿐더러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 LNF를 쥐고 있고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사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와 같이 LNF를 들고 있는데 도대체 LNF를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LNF를 들고 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막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LNF는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중에서도 지금 현재 NCMA의 양극재 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는데요. 이 니켈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니켈이 많아질수록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근래 배터리 폭발 사건, 이런 것들이 니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떨어져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CMA는 뭐예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뒤편에 미리 토너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NF를 리뷰한다고 너무 신나 보인다고요? 그건 기분 탓입니다. 먼저 2022년도 2월 10일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동사는 고객사 효과에 따른 꾸준한 양적, 질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판매량 추가 증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테슬라 연간 판매량 컨센서스는 137만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46.4% 상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국내 신규 라인 가동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추정 매출액은 2.4조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872억 원으로 이익률은 7.8%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022년도 타이트한 공급 여건의 지속이 전망된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13만 톤에서 24년도 20만 톤 혹은 그 이상 확보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동사의 국내외 생산 캐파 가이던스는 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이는 신규 그리고 기존 고객사들의 가파른 증설 계획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국, 미국, 유럽의 원통형 전지 증설이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25GWh에서 25년도에는 95GWh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동사의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1년도 6월 테슬라와 NCMA 양극재 직접 공급 계약 체결 및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의 신규 4680 전지의 양극재 공급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정된 레드우드 메탈 JV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미국, 유럽에서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생산 원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해당 JV사를 통해서 북미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레드우드 메탈 JV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니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LNF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22년도 2월 14일
키움증권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Q21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77%, 전 분기 대비해서 58% 상회가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 109% 상승이 되었습니다. 컨센서스 269억 원을 상회한 수치인데요. 연말 상여금 35억 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4분기 실질 영업이익률은 8.4%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2분기에 구지 2공장에서 7만 톤이 신규 가동이 되며 연말 기준으로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21년도 약 5만 톤에서 2022년도 12만 톤으로 대폭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마진 NCMA 양극재 비중도 21년도 50% 미만에서 22년도에는 70% 수준까지 증가해서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2022년도 예상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출액은 2.26조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33%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1,5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239% 상승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테슬라와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고 미국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레드우드 메탈리스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1위라는 확실한 수요처와 북미 진출 교두보를 동시에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신증권에서는요 1분기의 예상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출은 4,922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41%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366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SK 온향 폭스바겐의 NCM의 523 수요가 일부 감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 70% 이상의 LG 에너지 솔루션 향 NCMA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질적으로 NCM의 523보다 NCMA가 조금 더 주행거리가 높고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NCM 523보다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가도 NCMA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하이엔드 모델인 3Y향의 NCMA 양극재 출하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NCM 523 대비 마진율이 높은 NCMA 매출 비중 확대 및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에 수익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의 상해 전기차 생산 캐파가 기존의 45만 대에서 120만 대로 확대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되는 동사의 NCM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신규 증설 구지 공장의 전체 완공으로 2022년도 말 양극재 캐파는 13만 톤으로 현재는 11만 톤이고요.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23년 말에는 20만 톤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로 니켈과 리튬 등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LNF도 잘 못 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1에서 2개월 내에 원가 상승분의 고객 사양 판가 이전으로 손익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NCMA가 무엇이란 말이냐? 저한테 정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각인시켜 드리고자 마지막에 이 코너를 넣습니다. NCMA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NCM 523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5가 들어가 있고 코발트가 2가 들어가 있고 망간이 3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니켈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폭발이라던가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바로 NCMA입니다. 이 NCMA의 A는 바로 알루미늄인데요. 이 알루미늄을 넣음으로써 주행거리는 주행거리대로 넓히고 안전성은
안전성대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NCMA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LNF의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37% 상승이 되고 영업이익은 49% 상승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신증권 리포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21% 상승이 되고요. 2분기에서 3분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 주가 및 목표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요, 목표 주가 수정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1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시 58분 기준으로 해서 20만 8,300원일 때 목표 주가 평균치인 29만 5천원까지 42%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7조 987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7조 4,913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초과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목표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주수를 하니까 적정 주가는 19만 7,575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20만 8,400원으로서 조금 초과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LNF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캐파를 거의 3배까지 올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LNF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구지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이 올해부터 찍힐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니켈과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LNF가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単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레드우드 메탈리스의 JV사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슈를 받을 때마다 LNF도 물론 주도적으로 테마로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JV사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제일 긍정적인 부분은 NCMA에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안전성과 주행거리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메리트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LNF 제가 지금 쭉 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옛날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LNF를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없는데 내가 LNF를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원자재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원자재 부분이라던가 대외 변수라던가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성장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PER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내년도부터 PER이 낮아지기는 합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요 근래 자리를 보시고 단타 정도로 드신 다음에 내년 PER이 낮아지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거나 나는 좀 길게 봐야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을 때 자리를 보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기분 탓입니다. 절대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막 흥분돼서 말을 막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